메르켈 독일 총리는 19일 대국민 연설에서 나치 독일에 대해 말했습니다. 나치 독일의 야욕은 독일인에게 수치심으로 남을 것이다. 그것은 인정사정 없는 침공과 침공 지역에서 가한 끔찍한 일들에 대한 수치심이다. 우리에게 화해의 손을 내밀어준 많은 이들에게 깊이 감사하다. 독일이 과거에 다른 국가의 한 짓을 생각하면 이는 기적이다. 우리는 과거의 책임을 기억하고 절대 잊지 않을 것이다. 이는 우리가 수백만 명의 희생자와 후손들에게 진 빚이다. 과거에 대한 독일의 반성은 그 국가와는 정말 대조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본인들은 메르켈에 대해 안 좋은 기억을 갖고 있습니다. 과거에 독일과 일본이 정상회담을 했을 때 메르켈은 일본의 치욕을 안겨준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메르켈과 아베가 만났을 때 과거사에 대해 어떤 발언을 할지는 초미의 관심사였습니다. 일본과 함께 2차 세계대전의 전범국이면서도 유럽 국가들과 역사적 화해를 이뤄낸 독일의 모습은 전쟁이 끝난 지 70년이 넘도록 이웃 나라들과 역사적 갈등을 해결하지 못한 일본의 모습과 뚜렷이 대비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메르켈은 아베 면전에서 일본의 이기적인 역사관에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메르켈은 아베와 정상회담 당시 지금의 유럽이 통합되어 있는 것은 독일이 전범국이라는 과오를 정리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고, 과거 총괄은 전쟁 가해국과 피해국 간의 화해를 위한 전제라며 날선 지적을 날렸습니다. 즉 독일의 사례를 들며 일본의 역사 반성을 강조한 것입니다. 과거사에 대해 한국과 더 이상 얘기할 것은 없다라는 망언을 날렸던 아베의 표정만 봐도 그 자리가 얼마나 불편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메르켈의 돌직구에 당시 일본의 언론은 난리가 났었습니다. 우익들마저 아베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며 자기들의 모습이 얼마나 초라했는지 조금은 깨달은 듯 보였죠. 그리고 지금 메르켈의 나치 침공 80주년 연설은 또 한 번 일본인들을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메르켈이 아베 면전에 서던 진말을 떠올리며 메르켈이 다시 일본을 초라하게 만들까봐 지레 겁먹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일부는 얼마 전 G7 정상회의에서는 일본과 협력을 강조했으면서 왜 한국 편을 들고 있느냐며 말도 안 되는 논리를 펼치기도 했습니다. 그야말로 도둑이 제발 저리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과 독일의 역사 인식의 차이는 외신에서도 집중적으로 다뤘습니다. 일례로 이탈리아의 유력 매체는 과거사에 대해 반성하는 행보를 보여온 독일과는 달리 잘못을 사죄하기는커녕 오히려 역사를 부정하고 영토까지 탐하는 일본의 만행을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일본은 이탈리아, 독일과 함께 전범국이었는데 아직도 인권 탄압에 대해 사죄하지 않고 있다고 말하며 이것은 2차 가해나 다름없다고 강조한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인식은 일본 내에서도 서서히 대두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의 아사히 신문 등은 가해에 책임이 있는 일본이 한국의 상식에서 벗어난 요구를 하여 관계를 의도적으로 악화시키는 것은 외교 해결에 책임을 져버리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서 외교 무대가 부여하는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했고 아무리 단시간이라도 서로 마주해야 한다며 정부를 독촉했습니다. 안 그래도 일본인들은 G7 정상회의 이후 한국이 국제사회의 중심으로 나아가고 있는 걸 확인하고 경계하고 있는데요. 이대로라면 일본은 고립되고 말 것이라며 전전긍긍하고 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면 해당 사안에 대해 일본인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아베가 그리워하게 될 줄은 몰랐다. 스가가 총리가 된 이후 전 세계가 일본에 등 돌리고 있는 것 같은 불길한 느낌이 든다. 일본의 위상은 예전 같지 않고 한국은 위상은 점점 높아지고 있다. 단교를 원하는 일본의 진심을 확인한 한국은 서서히 포위망을 좁혀올 것이다. 한국과 나쁜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국격을 높인 아베가 그립다. 일본의 잘못을 지적하는 외신이 늘어나고 있다. 국제 여론이 이렇게 어두웠던 적은 처음이다. 한국 측에서 뭔가 일을 꾸미고 있는 것 같다. 한국에 사죄하지는 않더라도 일단 대화부터 하자. 한국의 영향력은 예전과 다르고 일본은 더 이상 불필요한 자만심은 버려야 할 때다. 한국과 대화를 하지 않았던 것이 나중에 치욕으로 돌아온다면 스가는 국민의 멸시를 받아야 할 것이다. 일본이 고립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건가? 벌써 고립된 것이나 마찬가지다. 현재 일본은 우방국이라는 개념이 없는 느낌이고 일본과 우호적 관계를 약속하는 국가들은 일본을 이득을 취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아베가 총리인 시절부터 미국만큼은 일본의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노력했는데 미국은 한국을 더 가까이 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격은 어디까지 떨어지는 것인가? 인정하기 싫지만 한국 대통령의 외교력은 한국 역사상 최고인 것 같다. 스가와는 다르게 다른 국가들을 움직이는 힘이 있다. 한국은 미국의 요구에 따라 대중국 견제 전선에 참여했으면서도 중국의 화를 사지 않고 있다. 미국에게도 어떤 제약을 받고 있지 않다. 이리저리 휘둘리는 스가와는 대조된다고밖에 말할 수 없다. 우리도 다음에는 총리를 뽑을 때 외교력을 우선으로 보자. 외교력이 나라의 국격을 얼마나 좌지우지할 수 있는 건지 이제야 깨달았다. 스가가 총리인 일본의 국격은 유례가 없을 정도로 떨어졌다. 그리고 외교를 잘하는 총리라면 기본적으로 똑똑할 것이고 일본의 경제도 예전처럼 되돌려 놓을 수 있을 것이다. 일본은 어떤 외교를 해야 할지 모르겠다. 한국에 사죄를 해야 한다고? 한국에 사죄를 한다고 해서 과연 달라지는 것이 있을까? 한국은 그것을 빌미로 더욱더 일본의 잘못을 몰아칠 것이며 더 많은 것을 요구할 것이다. 이기적인 행동을 취할 것이란 말이다. 최상의 시나리오는 한국과 대화하는 액션만 취해서 부정적인 여론을 하나씩 지워나가는 게 아닐까 한다. 얼마 전 미국 곳곳에서 위안부 동상이 건설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다른 국가도 아니고 어떻게 미국에서 그럴 수 있는 것인가? 한국은 국제사회를 선도해서 우리를 적으로 돌리고 있는 계획을 벌써 실행하고 있는 것인가? 한국이 두려웠던 적은 없었는데 이번만큼은 일이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모든 것의 원인은 스가다. 한국을 대하는 스가의 태도는 외신에서 일본이 일방적으로 한국과 단교를 원하는 것처럼 해석되기에 충분했다. 급락하는 지지율을 한국을 통해 올리려는 의도는 이해하지만 적어도 한국이 미국의 동맹이라는 점은 생각해야 하지 않는가? 그것도 모자라서 G7 회의에서 올림픽이나 지지해달라고 말하고 있다. 이런 사람이 일본 총리라니 정말 당혹스럽다. 일본과 한국의 역사 문제에서 한국의 편을 드는 국가들은 바보들이다. 왜 한국의 잘못에 대해서는 눈 감고 일본의 잘못에 대해서만 따지는 건가? 일본은 역사 문제에 대해 분명히 사과를 했다. 하지만 한국이 돈을 더 달라며 떼를 쓰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된 이상 한국이 다케시마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걸 전 세계에 알리자. 그것만이 다른 국가가 한국을 증오하게 하는 방법이다. 지금 일본이 욕먹고 있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다. 분쟁 중에 있는 다케시마를 올림픽에 이용했다는 것. 다케시마는 일본 땅이 분명하지만 올림픽의 건전한 취지를 생각했더라면 표기하지 말았어야 한다. 그랬더라면 일본 정부와 IOC는 세계적으로 비판받지도 않았을 것이며 신뢰가 바닥을 치지도 않았을 것이다. 한국은 G7에서 선진국 정상들과 성공적인 양자 회담을 가졌고 유럽을 순방하며 협력 국가들을 늘려나갔다. 독일도 분명히 한국과 일본이 적이 된다면 한국의 편을 들 것이다. 메르켈은 일본을 방문했을 때 항상 속을 알 수 없는 행동을 보이곤 했다. 메르켈은 일본을 증오하는 게 분명하다. 스가는 제발 미국만은 한국의 편으로 돌아서게 하지 마라.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시청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시청자분들의 의견은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